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동기가 몇 와트짜리인지 아세요? 몇 킬로와트짜리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전동기는요 킬로와트라고 잘 안 해요. 마력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마력의 단위가 뭐예요? H. 저는 이게 공부할 때 제일 싫더라고요. 계속 제 머릿속에서 붕괴가 일어나요. 내가 알고 있는 HP는 체력인데 자꾸 얘는 마력이라는 거예요. 빡치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헬스 포인트가 아니죠. 뭐예요? 홀스 파워입니다. 마력이 맞죠? 자, 1HP 1마력은 우리가 몇 킬로와트예요? 746은 와트고요. 얘는 킬로와트로 바꾸면 0.746이죠. 근데 안 올리면 안 돼. 놀랍게도 공치로 바뀌어요. 우리 법계가 500샀잖아. 공치. 맞죠? 그러니까 1마력짜리 전동기가 가장 많이 써요. 공장에서. 근데 1마력짜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 맞아요. 이 정도 사이즈. 좀 크죠? 몸통보다 좀 작아요. 자, 근데 요거 다음으로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반마력이래요. 반마력. 반마력. 2분의 1마력입니다. 2분의 1마력은 이거의 절반이죠. 근데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 반올리면 0.4kg. 약간 감 잡히십니까? 이 반마력짜리가 목재 크기가 반이라 해서 딱 이 절반 크기가 아니라 절반보다 조금 살짝 더 큰 사이즈, 요 정도 됩니다. 맞아요, 요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쿼터가 있습니다. 4분의 1 마력이 있어요. 얘가 바로 0.2kg. 얘가 이 사이즈가 제 손바닥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터마다 크게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제가 봤던 게 한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하나 수치 일어나봤지 않는 느낌이죠. 그 왜 예전에 제가 전련대를 시험할 때 그 꼬맹이 이야기했다니까 태권도 승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치 테스트 해줬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형님 내랑 같이 겨루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다, 이가 뭐라는 거 좋다 해가지고 겨루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무릎 꿇고 호복 끼고 헤드기어 차고 각반 차고 팔꿈치 모델 차고 마우스피스 차고 그런 다음에 이야 하면서 이제 겨루기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작 잘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잖아요. 호복 안 입기.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거는 왜냐면 걔네가 태권야 하면은 바로 요게 크리티컬 히트 나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모작질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얘가 때려봤자 앞에 안 아파요. 안 아프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전동기이기 때문에 과거가 일어나면 그래 과거가 일어난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굳이 설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동기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계속 감지를 하고 가방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전원층에 차단기가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전용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시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 이 친구 모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0.2kW 이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선풍기를 켜는 이유가 뭐예요? 더워서 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서 너무 덥다 선풍기 좀 켜놓고 샤워 좀 해야겠다. 선풍기 켜놓고 샤워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진짜. 나중에 키기 귀찮아. 그 정도라고. 선풍기를 켜놓으면 시원해지 다온도가 내려갑니까? 그거에 이제 순환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 바람 맞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면서 탄 데가 나요. 그럼 우리 깜짝 놀라서 전원 끄고 코도 껐겠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동기가 전동기에서 가절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탄데 안 놔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두꺼비 집에 가절 차량이 있고 모든 조건들 우리가 선풍기에다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기에도 나오니까 지금 잘 알아두시면 돼. 자, 이번에 필기, 일단은 필기를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풍기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이거 뭐, 번호가 1, 2, 3, 1, 2, 3, 마음대로 네. 번호가 왜 있다이지?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 1번이라는 게 95번입니다. 자,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량기로 보호하는 안 해. 자, 16A 이하로 보호하고 있대. 그러면 얘 콘센트 몇 짜리 써야 돼?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게 2번, 3번, 4번 절대로 찍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16짜리인데 어떻게 20, 35, 40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6짜리. 자, 다음 2번입니다. 16을 넣고 22한 내선형 차량기의 콘센트는 몇 암페어? 22. 이것도 당연하죠, 이거. 자, 3번. 20짜리 내선형 차량기는 우리가 콘센트 똑같은 문제네. 자, 몇 번이에요? 2번. 20이 되겠죠. 자, 4번. 자, 전동기 과부하 보상식 시설에서 전원측 전류에 시설한 배선형 차량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 25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자,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격 출력이 몇 kW 이하일 때는 과부하 보상식을 안 해도 돼요? 0.2kW가 되겠습니다. 공치로 찍지 마세요, 여기에서. 자, 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과부하 보상식 해야 되는데, 이때 그 해야 되는 규정의 최소값, 출력의 최소값은 200W라는 거죠. 우리 0.1은 200W니까. 자, 101번. 자, 전동기에 대한 과부하 보상식을 시설해야 하는데, 단산 전동기는 전원 측에 과전류 차량의 적격률을 몇 암페어? 16A. 자, 그 다음에 102번. 배선형 차량기의 적격률이 몇 암페어? 20A.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03번. 옥내에 시설하는, 네. 그 100번에 100번. 초가 있는데 이하가 없거든요. 아니죠. 이하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하는 거고, 여기에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야 하는 규정의 최소값은, 규정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W 초과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4번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데, 이거 뭘 물어봐요? 과전류 차량의 전격률이 몇 암페어? 16A. 자, 104번. 시설에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물어봅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105번. 과부하 보상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가 없더라고요. 이랑 안 되나? 얘 대고 하는데. 뭐래요? 자, 어쩌고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뭐냐면은, 자, 과업전류 또는 특과전류와 과업전류를 결합하는 변압기. 이거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고 하면서 접지자원값이 10을 넘을 때는 15 이하인 것에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자원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이렇게 특례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고 500은 뭐만 챙겨가자? 고압 또는 특고압 전류와 저압 전류를 결합한 변압기, 이런 말 나오면은 최대 15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인데, 자, 우리 이 친구가 있어요. 그림을 그립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물이 있습니다. 완균 A자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변함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지물이죠? 자, 이 지지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추상 원합계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적지를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적지를 해주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적지 정합값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적지극에 대한 재료가 어떤 재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의 상태,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자갈밭에서의 접지정합값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갯벌에서의 접지정합값이 더 높을까요? 자갈이 훨씬 높겠죠, 여러분들. 내가 갯벌은 접지정합 진짜 잘 나오겠죠. 엄청 낮게. 왜? 수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의 상태,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접지정합값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자, 근데 어떤 작업자들이 접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접지정합값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접지정합값이 계산한 값으로 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접지가 했더니 4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접지극을 하나를 더 확장을 해야 돼요. 병렬로.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하나를 더 받게 됩니다. 자, 더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접지정합값이 35 이렇게 나오고요. 5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또 접지 저감제라고 하는 화학적 그 제품 같은 게 있어요. 약간 포대 같은 비료 같은 건데, 밀가루 같은 건데 그거 갖다 뿌리면은 이제 토지의 상태를 조금 바꾸게 되면서 접지정합값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부어도 이제 접지정합값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 더 봐요. 그래서 하나를 더 봤습니다. 하나를 더 봐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20요놈이 나오는 거예요. 15이 나와야 되는데. 와, 이때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 안 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물을 뿌려요. 그래서 물을 여기에다가 물을 한 발을 붓습니다. 그 약수터 가져온 물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한 2통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적지장이 놀랍게도 막 4옴, 4옴 이렇게 나와요. 20여 옴 나오잖아. 그러면은 딱 그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마른 모래를 덮고 나서 빨리 감리를 불러와요. 그 검사하는 사람. 감리를 불러와가지고 보소. 야, 적지장 제대로 나오잖아. 감리가 여기는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없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소장이 맞아 빡쳐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접지품 몇 개 달았는지 알고 하면서 이제 신경질을 한번 내고 그다음에 그 접지자한테 그 포대 뿌렸다는 그 쓰레기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감리가 그래도 좀 오버한데 하면서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하면서 체크해주면은 체크받고 이제 빨리 도망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싫어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겪었던 일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접지봉 3개 왔는데 진짜 농담하고 4시간 걸렸거든요. 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화학제 그 2포세나 뿌렸는데 접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해주고 니 가서 물 좀 가져온다 이러는 거예요. 물 좀 이거 약수터 이 통에 물 좀 담아온다 이러고 제가 날이 더워가지고 분무를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에 물을 떠왔죠. 이기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다 붓는 거예요. 와, 저 아까운 물을 내가 겨우겨우 다 떠왔는데 이랬더니 딱 접지장 채우니까 그때 한 2점 몇 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감리 내리고 온다 해가지고 호다띠가 가가지고 감리 딱 내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와서 발표는 건데 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델보트 공장에 지지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상면에 그 지능자가 터졌을 거예요. 접지장을 엉망진창으로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그때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접지력을 한 2개쯤 나왔을 때 우리가 힘세를 챘어야 돼요. 여기는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토지 자체가 접지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찰을 나가야 돼요. 정찰을 나가가지고 접지장갑이 적당히 좀 떨어지면 접지장갑이 적당히 잘 나올 만한 토지를 찾는 거죠. 찾았다. 그럼 여기에 킹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형님 이러면 이제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가자 하면서 이제 얘를 날려요. 근데 땅속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보다 공중으로 날리는 게 훨씬 치사하게 쉽겠죠. 그래서 적지도치를 이렇게 쭉 날립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를까? 목적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수직낙하. 네, 여기에다가 적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지도체를 어디다 시사하는 거예요? 공중에다가 시사하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적지도체를 할까요? 그렇지, 가공 적지도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 적지도체가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 가공 적지도체가 있는데요. 이 가공 적지도체는 변동선을 쓸까요? 변동선을 쓸까요? 우리가 적지도체 일반적으로 무슨 선 쓴다 했어요? 연동선 쓴다 했죠? 근데 얘는 연동선을 못 써요. 왜? 멀리 날라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변동선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경동선을 쓰고요. 자, 그런데 경동선을 쓰게 되면은 전선의 단위가 뭘로 바뀐다 했어요? 지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동선은 지름 4mm, 다시 경동선은 지름 4mm에다가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되니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인장 강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허용 인장 강도는 5.26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지름 4의 516 4의 516입니다. 이거 얼마큼 중요하냐면 나중에 선생님에서 진짜 많이 봐요. 4의 516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떠한 전선이 있다. 이때 지름이 3mm일 때 인장 강도가 얼마인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4의 516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인장 강도가 5.26짜리 전선이 있다. 뭐 어떠한 전선이 있다. 이때 지름을 몇 mm인가? 그러면은 정말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 멀리 날린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앞에 있는 주사면 앞에다가 이렇게 저 가공 적지도체를 썼다 쳐요. 근데 이 가공 이거 나머지 적지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저쪽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태백산 전기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태백섬에다가 적지로 갖다 꽂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너무 머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가공 적지도체는 이 거리에 대한 규정이 되게 독특하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변압기로부터 변압기로부터 200m 몇 미터? 200m. 오늘 한국밖에 없나요? 몇 미터요? 200m. 200m까지 떼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200m까지 떼어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지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여기에도 지지물이 하나 있다 칩시다. 지지물이 약간 대충 있다 칩시다. 대충 서는 지지물. 변압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난사변압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도 적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이거 해가지고 적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짐을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여기는 요 앞에 있다 칩시다. 우리 칠판은 2D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에 반대편에 쭉 보니까 이 사람들 벌써 짐 싸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쪽은 저쪽 끝난다온다 어떻게 빨리 끝나나요?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막내가 와가지고 적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핫스팟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가 이제 듣고 와가지고 저쪽에다가 했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그래 맞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야간을 이제 접지 도치를 이렇게 쭉 날립니다. 날리다가 이 여기에서 쇠가 빠지게 3개, 4개를 박았는데 여기 또 박으려면 좀 그런 거예요. 아씨
그래가지고 눈치 싹 보다가 이제 에이씨 갑자기 이러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그래서 접지도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가공 그리고 같이 쓴다. 공동 접지선이니까 지선이요. 가공 공동지선이라고 합니다. 가공 공동지선. 자, 이 가공 공동지선을 썼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름이 바뀔까요? 규격이, 전선의 규격이? 아니죠. 그대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대신 거리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거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지름 400m까지 400m 내에 시설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개 규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예요? 그렇지, 지지물이죠. 누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항공뷰.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지물인데. 지지물에 변압기가 있는 형태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제가 가공접지도체를 쓴다 쳐요. 그럼 어떻게 돼? 한 이쯤에 제가 시선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름 2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공 공동시선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변압기를 중심, 센터로 두고 지름 400m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m까지. 뭐예요? 400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결국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름이냐, 반지름이냐, 직경이냐, 반경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반지름이고요. 이 친구는 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요것도 이제 지름으로 있을 거고 여기가 가공 공동지선, 얘도 가공 공동지선, 가공 공동지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지름을 다 간다고 보입니다. 맞죠? 손에 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됩니다. 되는데 약간 기준이 있어요. 얘네들이 제대로 잘 시설을 했나 안 했나 불시점을 해요. 불시점.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지역이 아니라 임의로 딱 한 지역을 딱 잘라버려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 지름이 1km 1000m죠? 이내의 지역에서 이 접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대지와의 전기 저항치가 대지와의 전기 저항이 3대분 이하가 나와야 돼요. 몇 놈이야? 3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대지 나왔잖아요.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공 공동지선에 대한 지름이 두 개가 나오죠. 1km, 1000m와 400m가. 요거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구분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문제를 많이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딱 단어 하나만 찾으면 돼요. 뭘 찾으면 되냐면은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1km예요. 저항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400m예요. 아시겠죠? 저항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1km, 없으면은 400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빨리 문제 풀고 마치네. 쉬어봅시다. 자, 106번입니다. 가공 접지도체를 써서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는 변압기 시설 장소로서 몇 미터까지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200m가 되겠죠. 가공 접지도체잖아요. 자, 107번. 가공 공동지선에 의해서 몇 미터로 하는 지름으로 해야 돼요. 가공 공동지선의 지름으로 보내. 1000이에요, 400이에요. 왜 1000입니까? 두 번째 줄에 접진 저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00입니다. 자, 108번. 가공 공동지선 쓴다는데 지름이 몇 미리? 4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9번. 가공 공동지선으로 분리를 했답니다. 대리 정치는 얼마? 300이 되겠죠. 110번.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100m가 아니라 200m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10분에. 자, 42페이지 보시면 혼촉에 의한 사고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구학과 저압에서의 혼촉 방지는 우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서 요거죠.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서 접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밑에 있거든 뭐냐면은 위에는 특구압이랑 저압 혹은 고압과 저압입니다. 근데 얘는 특구압과 고압이 되겠습니다. 자, 특구압과 고압에 대한 혼촉 방지 시설입니다. 아유, 참, 왜 그러니? 자, 그래서 자, 그냥 자, 특구압과 고압입니다. 특구압과 고압에 대한 혼촉 방지입니다. 근데 아무데나 전부 다 혼촉 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 고압 측에 사용하는 세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가 보입니다. 자, 3배 이하니까 뭐야? 되게 작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압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3000V라고 하는 것은 고압 아니겠습니까? 맞죠? 3배 이하라고 해서 3배짜리 전압이 가해지면은 9000V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지죠? 특고압이잖아요. 전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뭐 막말로 여러분들 한 5000V를 낮춰요. 5000V에서 2배만 하더라도 벌써 10,000V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 전압이 3배 이하 전압이 높게 걸리는 거니까 이 전압을 높게 걸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칭으로 이하인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 이하가 가해지는 경우 자, 전압이 높게 걸리니까 그 전압을 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전압을 빼내는 거 뭐라고 불러요? 방전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방전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자, 정확히는 방전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근데 방전 장치를 아무 때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변압기가 있고 부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하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방전 장치를 어디다 설치? 변압기에 설치할까요? 부하에 설치할까요? 변압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부하에 설치해야 됩니다. 오, 우리가 부하가 중요하니까 맞죠? 부하에 설치해 틀렸어요. 왜냐면 변압기에서부터 부하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5000V를 쓰는 부하라고 하더라도 변압기에서 이미 15000V의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 15000짜리가 솔로를 다 조질 거 아니에요. 부하까지 가는 거가. 그렇죠? 굉장히 나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압이 높게 걸리자마자 바로 빼내주는 게 실축해서. 그래서 변압기 측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전하는 장치를 어디다 설치할 건데? 라고 하면은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단자 우리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극에다가 설치합니다. M1, L2, L3 세 극 중에서 한극에다가 설치합니다. 근데 나는 방전 장치를 설치하기가 싫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전 장치 대용으로 약간 비슷한 건데 방전하는 피레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전하는 피레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모선의 메인 전선입니다. 모선의 각상 L1, L2, L3 전부 다 설치를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개별 변성이 2차 측정에 적지가 나와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11번 바로 보시면요. 자, 이거는 버리세요. 답은 4번입니다. 꼼수 치시고 버리세요. 자, 112번 어떤 것을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극에 설치해야 됩니까? 방전장치. 방전장치. 113번 방전하는 기대기를 어느 곳에 시설할 때 모선의 각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 어떤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극에 설치해야 됩니까? 방전하는 장치 넘어갑시다. 43번 43페이지. 자, 아크를 발생하는 기계 기구의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크가 뭘까요? 아크는 전기 불꽃의 아크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차단기를 조작해 보신 분 계십니까? 차단기. 아까 전에 말했던 올렸다 내렸다는 거. 차단기 조작하실 때 차단기가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아크입니다. 왜 번쩍하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이 판때기를 가지고 이 물을 강제적으로 딱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을 때 물이 튀겠죠? 그 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크입니다. 근데 아크는요, 이 막혀져 있는 것에 이렇게 뽑을 때도 물이 좀 튈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크입니다. 그래서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투입하거나 차단할 때 우리가 이 좀 튀는 게 전기 불꽃이 바로 아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 불꽃이잖아요. 이 불똥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가연성 물체나 목재나 이런 거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불이 붙으니까 휘발성 물질이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차단기가 있는 데는 우리 집에서 차단기 있는 데는 어디에요? 두꺼비 집이죠. 근데 두꺼비 집 어디 있어요? 현관에 있잖아요. 신발장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맞죠? 신발장 안에 있는 경우는 집이 201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전기화재 크게 벌어졌다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두꺼비 집에 은폐된 곳에 시설이 안 되게끔 노출된 곳에 시설이 되게끔 우리가 법이 바뀌었어요. 노출된 곳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가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발장 내에 두꺼비 집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되냐면 혹시 우리가 그 두꺼비 집을 내리고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두꺼비 집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두꺼비 집 내려야 돼 하면서 차량을 꺼야 돼 하면서 딱 현관을 딱 열어요. 신발장 열어요. 근데 현관이 난잡하지 않아서 신발장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딱 열었는데 손이 안 닿이죠. 그래서 아니시 하면서 신발 위에 다 치우고 딱 이제 손이 안 닿이니까 어떻게 신발이래 의자 가져와가지고 의자 밟고 올라가는데 선반에 걸려서 문이 또 안 열려요. 그럼 또 선반 들려야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신발장에는 이제 시설하면 돼요.
경관을 시설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신발장에는 경관이지만 우리가 가연성 물질을 거기다가 안 두나요? 불이 붙을 만한 물질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봤잖아요.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불이 붙을 수는 없잖아. 근데 저압에서는 불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전려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누구? 공기가. 맞죠? 그래서 저압에서 차단기가 아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공기를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번쩍하는 것도 차단기 내부에서 그냥 번쩍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지 밝기를 본 거지 아크를 직접적으로 봤다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압에서는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고압에서는 공기를 찢어밟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그 차단기 주변에 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미터 이내 두면 안 되냐라고 봤더니 이 표에 뭐라 돼 있어요? 고압에서는 1m, 특고압에서는 2m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같은 경우는 이 아크가 일어나는 범위가 최대 1m까지 안 일어난다고 하면 굳이 2m까지 시작할 필요 없고 1m까지 주변에 뭐 두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폐기의 시설에서 뭐 달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고 그래서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뭐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물쇠 장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스위치인데 이렇게 돼 있는 스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빵 내리면 이제 하면서 기계 꺼지고 자꾸 이렇게 올리면 하면서 기계 켜지고 레버로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KS라고 불러요. 라이프 스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라이프 스위치 제발 라이프인데 왜 NS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때 그냥 안 내려요. 왜냐면 얘가 오래되면 중력에 의해서 슬금슬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같이 잡고 이렇게 내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손잡이에 이제 버튼이 하나 되죠. 그래서 손잡이 잡을 때도 이거랑 같이 이렇게 당기면서 조작을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차단기가 내부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는지 차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맨 밑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부하들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파기, 기타 진영 장치를 시설하거나 태블릿 등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옆에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딱 하면 이제 그 반대편에서 통신 보완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차단기 투입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 손대가 안 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 작업하셔도 됩니다. 완전 작업하는 거. 아니면은 태블릿입니다. PC가 있어가지고 PC 하면 이제 유무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5번 보시면은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1m. 자, 116번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뭘 시설해야 될까요? 개가차. 개가차 시설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기 설비는 개가차 시설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피레기의 시설이 나와 있는데 피레기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피레기. 우리 피레기랑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피레기랑 피네침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낙내랑 상관이 없어요. 피레기는요,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실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피레기 기름이 역할하면서 툭 치잖아요. 그러면 관등천명처럼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레기 기름 뭐예요? 저 정도 랭크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기름이 뭐냐면 이상전압이 매스,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발생하게 되고 솔로에서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방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방전해? 대지로 방전해야 되는 거죠.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접지. 그래서 나중에 접지에 대해서. 그래서 접지,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것이 바로 피레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피레침이 완전히 다르죠? 피레침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경맥로부터 보호를 하는 게 피레침이에요. 그쵸? 수뇌부 시스템. 그래서 피레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기도 중요하고 전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레기의 시설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피레기의 시설 위치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레기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면 제1보호장치. 일보호 대상. 대상이 누군데라고 하면은 바로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주변에는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 장소는요. 변압기 주변인데 저한테는 인, 입,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와 출구. 그래서 여러분들 피레기의 그 시설 위치는 발전소, 변전소, 대폐소 등을 이해해주는 곳에 해당하는 인, 입, 출구.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아민 특과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가의 인, 입구. 그 다음에 특과 옥의 배전용 변압기의 보아민 특과 측인데, 자, 주상 변압기죠? 주상 변압기 특수 내에서 220 변성하잖아요. 그럼 보아민 특과 측은 1차 측, 입구 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입구.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인데, 가공전선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출구. 지중전선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입구.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입, 출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기에서는 이거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요 1일 출구가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전소고요. 그래서 발전소 출구와 변전소 입구 출구, 변전소 입구 출구가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고압이잖아요. 그래서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공전선로의 수용가인 입구가 되겠고, 여기는 지중전선로예요. 그래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약간 요 밑에다 표시되는데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에는 요거를 위치를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쓰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짬뽕,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필기에서는 1인 출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레기는 우리가 대지로부터 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피레기의 접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레기의 접지 장압값은 기본적으로 몇 옴이야? 15미하가 돼야 됩니다. 또 발전인 것 같은데. 자, 15미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바로 방전해야 되잖아요. 그 이상전압 발생하면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어이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이씨 15미하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러니까 피레기 전용으로 접지하는 경우에, 아시겠죠? 그럼 피레기를 전용으로 접지하면 피레기가 일단 몇 개를 설치해요? 모선의 각상에 설치하니까 몇 개? 3개를 설치하겠죠. 자, 그러면 15짜리가 몇 개 설치되잖아요? 그럼 총 요도 35. 그래서 전용인 것인 경우에는 35개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피레기에 대해서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니?
안 도와주네. 자, 49번입니다. 자, 수영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대기가 되겠죠? 나중에 우리 댐퍼나 악팅온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력 공학 시간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곳 어디예요? 2번. 가운데솔로와 지중도솔로가 서로 만나는 곳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장이 다 끝이 났어요. 우리가 거의 뭐 절반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배워할 때, 목표할 때 제가 2장에서 뭐 배운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울타리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울타리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간 울타리를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발전소나 변전소 이런 데는 우리가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울타리 등을 시설해서 우리가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입체적인 거거든요. 제가 울타리 그리는 연습했었거든요. 입체적이죠? 다시 살아있고. 자,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변압기 충전부가 있습니다. 충전부도 약간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보죠. 얘는 노란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는 느낌인데 중간에 있나 얘가? 약간 중간에 보다.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거대한 충전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충전부를 어떤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울타리의 기본적인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2m가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의 최소 높이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2m가 되겠습니다. 최소니까 당연히 2m 이상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울타리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펜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펜스. 펜스면 그 녹색깔 보인다 이거. 그럼 펜스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펜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지표면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뭐 몇 미터까지 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은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울타리 높이 2m로 딱 시설을 해놨는데 이 떨어져 있는 높이가 한 1.5m 정도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와, 그러면 이거 절대 못 참죠. 이거 바로 애들 보고 저 로고하면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유혹하는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냐가 나와요. 자, 이 친구는 15cm가 되겠습니다. 이하. 이상이 아니라 이하.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안전에 관련된 수칙 중에 하나인데, 조항 중 하나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멍은 전부 다 15cm 이하입니다. 우리 감옥의 창살도 15cm 이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인체공학적으로 머리가 통과할 수 있으면은 다 통과가 돼요. 그래서 머리 지름입니다. 지름이 기본적으로 15cm를 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5cm 이하가 되죠. 근데 이 배는 아니죠. 아마 어깨 몇 개 탈골 시키고 아니면 팔을 뽑아내면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5cm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전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소방의 중심은 우리가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구멍은 몇 cm 정도 돼야 될까요? 최소 15cm. 방금 8분이 안 되는데 몇 cm 정도 돼야 될까요? 30. 맞아요. 2배 30cm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이나 50cm. 그래서 이렇게 당장 보면 이렇게 우우 있잖아요. 정방부 여기 이제 몇 cm? 30cm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5cm 이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들? 호기심이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하면서 자, 저희 집 앞에 알 수 없는 시선이 있는데 울타리가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월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2m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월당마다 이제 다 난리 나고 잠깐 죽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니 오지마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 위험. 위험 표시 해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전기 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위험, 보합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험 표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우리가 전압기가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율증이 동의되지 않습니까? 전기기사가 왜 동의되냐? 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면은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대근무가 그 베이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직장에서 그 인터넷 보니까 직장 내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가 있으면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라꾸라꾸 침대가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새벽에도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가 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최소 2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겠죠. 공급이 안 되겠죠.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그러니까 전기를 어느 정도 많이 쓰는 곳에만 우리가 상주하면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물처럼, 우리 학원처럼 변압기가 있긴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감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점검만 받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안전대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안전대행 하시는 분들이 나의 연세가 다들 좀 있으세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요 와가지고 점검하려는데 울타리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월담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도발이 나가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출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을 설치하는데 당연히 이 문의 평상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잠겨 있어야 되겠죠. 밀어서 잠그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펜스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하게 이렇게 녹색깔 전선이 접지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있으세요? 다른 분들 본 적 있어요? 접지가 왜 돼 있을까? 펜스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펜스도 처리라서. 맞아, 펜스도 처리긴 한데 우리가 이 친구 때문에 유도돼서 막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안전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이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얘를 여기다 접지가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위에 특과학 전선. 가공전선이 위에 지나가는 거예요. 가공전선이 위에 지나가는데 이 가공전선에 의해서 나중에 기기 시간에 배우는데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이쪽에 전압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기 울타리를 시설하지 않았는데 얘가 전기 울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개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개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빼내요. 적지래요. 그래서 이 가공전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좌우로 45m 이내에다가 적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기사시험에서 총 3번 정도 나왔어요. 이 문제가 45m 물어본 문제가. 근데 우리 책에는 제가 그래도 넣어는 놨어요. 좌우로 45m 이내에 적지공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한 울타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진짜 저는 이거 감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법규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한 게 있어요. 자, 울타리를 완벽하게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특과 막 154 케이블이 지나가요. 이게 이상합니다. 막 지나가는데 앞에 울타리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게 바로 153박 돼가지고 와, 이 질가하네 하면서 만지고 싶은데 울타리 때문에 못 만지잖아요. 근데 펜스지 않습니까?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쭉 뻗은 것도 아니에요. 한 요 정도 뻗어서 이제 153박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죽어서 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도 시설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 여기 거리가. 이 거리가 중요하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게 법규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리와 울타리 높이에 대한 합계가 나와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합계.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의 거리. 이 거리와 울타리 높이. 거리와 높이의 합계가 합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계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충격부의 전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투투나일 때는 피로사일 때는 당연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맞죠? 자, 때문에 이때는 전압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특과압의 범위. 낮은 특과압 수치가 어떻게 됐었냐? 35kV 기준. 그 다음에 높은 특과압 60kV, 160kV. 이제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낮은 특과압일까 높은 특과압일까 그리고 초과압일 때 되게 높은 특과압. 자, 그래서 35kV 이하일 때와 초과압, 160 이하일 때와 초과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5kV 이하일 때는 이 높이에 대한 거리 합계가 5m, 160일 때는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LSG 살짝 뿌리면 5니까 5, 160이니까 6 이렇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60을 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검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160을 넣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하면 우리가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160을 넘을 때마다 그 넘는 그 수치만큼 12cm씩 가산을 해요. 그래서 10kV마다 12cm씩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70일 때는 몇 cm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일단 6m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10kV마다 12cm씩 가산한다 했으니 6.1이 아니고 180일 때 6.2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170일 때 6.1이고 180일 때 6.24라 했는데 이 좀 애매하게
173kV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24를 해야 돼. 111을 해야 돼. 173인데 6.24? 다른 분들 나는 1, 2를 해야 될 것 같아. 2, 4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좀 모르겠다. 오케이. 수업 안 된 사람은 뭐야? 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전기는요, 뭐든지 여유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못다? 그럼 바로 못해버릴 거예요. 173이 아니라 170점 몇 볼트든 171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넘었다 그러면 6.24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절상이라고 해요. 올림. 아시겠죠? 뭔가 있으면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보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은데, 일단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6m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m보다는 높아야 하니 여기에다가 6, 그렇지, 6보다 커야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네가 160보다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지. 160보다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0kV는 160보다 얼마나 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뺐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x라는 전압값에다가 마이너스 160. 여기에서 우리가 10kV마다 높인다고 했으니 나누기 10kV, 나누기 10을 하는 거죠. 에다가 곱하기 0.12를 합니다. 왜? 6m고 12cm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분수 먼저 계산하세요. 그리고 절상을 하세요. 절상이 뭐랬어요?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를 절상하냐? 소수가 발생하면 무조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6이다. 그럼 얼마예요? 9로 계속 올리는 거고, 8.1이다. 그래도 뭐예요? 9로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근데 이렇게 하니 진짜 개꿀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어딜 가서 설명하면 나만 설명해요. 진짜 개꿀팁이 뭐냐면요. 답은요. 답은 무조건 6보다 커요. 지금 여러분 약간 비웃는 와. 사지선다 중에서 6보다 작은 게 한 개, 두 개는 있어요. 두 개를 날릴 수가 있어요. 개꿀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진짜 필살기입니다. 답은 짝수예요. 12. 끝자리만 없어요. 끝자리만 없어요. 무조건 짝수가. 왜? 절상을 하잖아요. 자연수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무조건 곱하기 0.12를 하기 때문에 2를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숫자는 무조건 짝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6보다 큰 거 죽이고요. 홀수 죽이고요. 그러면 남는 거 한 개 내지 두 개 나와요. 진짜. 그러면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계산하기 제일 좋고 일단은 짝수인 거 바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이 하반에 먼저 계산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절상하고 나서 뭐 해야 돼? 제발 곱하기 0.1 이렇게 하세요. 제발 더하기 6 하지 말고. 제발까지 말하다 소름 돋는데 지금. 제발 더하기 6 한다면 곱하기 0.1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값을 보기에 너무너무 출제비율이 더 나빠요. 두 번째.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요거 통째로 계산기에 넣지 좀 마세요. 강사님 계산기는 알아서 사칭해서 먼저 계산해 주셨는데요. 근데 걔는 절세를 못 하잖아. 제발 계산기에 통째로 넣지 마세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제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홀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요거 6이랑 160 요거 숫자만 바꿔가지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이 합계도 되지만은 이게 또 같이 보고 있는 규정이 뭐냐면은 특화bio 기기기구의 10% 정도 됩니다. 이 특화bio 기기기구 10% 정도도 요 기준과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이게 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 문제 진짜 짜증나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사용사람이 15만 4,000V짜리 충전부가 있다. 이때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 거리와 울타리 높이에 대한 울타리 높이의 합계는 몇 미터인가 하면 몇 미터예요? 6미터 하겠죠. 그쵸? 자, 근데 15만 4,000V 충전부가 있다. 투투나인이 충전부가 있다. 22.9kV인 충전부가 있다. 이때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가? 몇 미터예요? 5미터가 아니죠. 다시 22.9kV인 충전부가 있다. 그러면은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가? 3미터 아니는 거죠. 왜? 울타리 높이가 기본적으로 몇 미터인데? 2미터 이상이죠. 이거 떼줘야 돼요. 3미터가 돼요. 여기에서 변화가 하나 더 떠집니다. 뭐냐면은 사용자답이 그래 15만 4,000V 충전부가 있다. 이때 충전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높이는 몇 미터인가? 이건 2미터죠. 2미터예요. 근데 변화구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만 4,000V짜리 충전부가 있다. 이때 충전부에서부터 울타리까지의 거리가 3m일 때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일까? 3m가 되죠. 왜?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 거리를 3m로 줬잖아요. 합계가 몇 m가 나가요? 그래서 3m가 돼요. 울타리 높이 2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구로 떠지는 문제가 많이는 없어요. 내가 알아는 문제가 반드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 내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매력 없는 이 친구는 잘 안 나요. 대신에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고학년 기계기구 짙어서 이렇게 나와요. 고학년 기계기구 짙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주상면학기가 있어요. 근데 주상면학기는 특고합입니다. 특고합인데 얘는 아주 특수한 변환기라서 고합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고합의 범위는 자연스럽게도 특고합의 범위랑 다르게 좁아요. 그래서 얘는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우리 법규에서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친구인데 시내와 시외로 나뉘어져요. 시가지 외 그리고 시가지 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외일 때 몇 미터냐 시내일 때 몇 미터냐 이건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거 만지면 어떻게 돼요? 뒤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못 만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라고 해서 여기 4m가 되겠습니다. 죽을 4 만지면 죽는다. 자, 그러면 시내에서 근데 시내에서 뭐 만진다고 해서 이게 안 죽겠습니까? 얘도 죽어요. 그래서 4.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시내인데 시외하면 좀 달라야지. 그래서 조금 올려요. 얼마큼? 0.5. 아주 좋아요. 0.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나요?
10월까지.